관광 서비스 직무 공통 역량을 그럼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언어 능력이죠. 영어 능력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지노, 호텔 조금씩 다르지만 카지노는 한 7, 800 이상, 그쵸? 호텔 같은 경우는 좀 더 높습니다. 왜냐면 의식주, 모든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한 800대, 그리고 토익 스피킹으로 치면 한 7급 정도는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상근무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간단한 용어들, 그리고 간단한 상황들을 조금 빠르게 집중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700점대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2외국어를 하실 경우에 굉장히 유리한 쪽이 바로 카지노랑 호텔이죠. 왜냐하면 물론 지상근무도 좋지만 카지노나 호텔 같은 경우는 대부분 사다 주시는 분들이 중국 분들이나 일본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손님의 수요를 생각해서는 제2외국어도 되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 응대 능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전 서비스 마인드가 투철하고 따뜻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고객을 사랑하고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시는데 사실 서비스 마인드는 그냥 호감형 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서비스를 받을 때도 느끼시는 거지만 그냥 정말 뭐 네, 맛있게 드십시오 하는 거랑 네, 맛있게 드십시오 하는 거랑 후자가 훨씬 서비스 마인드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사실 어떤 대화 내용보다는 태도적인 부분이 가장 크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해당 직무로 지원을 하는데 도움을 드리는 강의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취뽀를 하기 위한 강의이기 때문에 면접이라던가 자소서에서는 실제로 나는 서비스를 정말 잘해요. 이거보다는 저는 굉장히 호감이어서 서비스를 하기에 충분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경험이 없다고 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는다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팀 적응력 필수죠. 필수. 왜냐? 이 세 군데는 실제로 조금 어떻게 보시면 되냐? 실수하면 정말 큰일 나는 직업이기도 하고요. 시간이라던가 정말 단체로 함께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팀 어떤 군기 문화, 서열 문화가 없을 땐 조금 질서가 어지러질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당사 회사들에서도 어느 정도의 시니어리티는 묵인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딱 어느 정도의 서열 문화에서 적응을 할 수 있는 능력들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규율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고 실제로 이 규정 준수 능력은 실수를 했을 때 엄청 큰 컴플레인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게 사무 근무를 하실 때는 실수가 발견됐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체크하시면서 누구 대리, 누구씨 이거 지금 실수했으니까 빨리 고쳐. 다시 고쳐서 내면 돼요. 그쵸? 그냥 과장님이나 대리님 눈에 살짝 눈 밖에 나고 마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실수를 해버리면 승객이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비자 체크를 안 했다가 더 큰 피해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큰 금전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규정을 준수하고 매뉴얼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면접에서는 실제로 어떤 규정을 준수하고 어떤 매뉴얼을 지킬 수 있는 모습을 차라리 많이 보여주시는 게 되게 유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강한 체력. 이거 진짜 중요하죠. 왜? 3교대 어마어마합니다. 남들 잘 때 내가 일하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규칙적인 사람이 되게 오래 살고 건강하잖아요. 근데 이 규칙성을 약간 깨트렸을 때 건강함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 나이 먹으면 더 심해져요. 여러분들은 아직 젊고 어리신 분들이 많으셔서 전 체력 되게 좋아요. 밤새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이게 생활이 될 경우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이를 먹어가시면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은 많이 어필을 해주시는 게 좋고 특히 이 체력 관련해서는 저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저는 진짜 꾸준히 이걸 하면서 강한 체력을 길렀어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밤을 새서 어떤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훨씬 더 매력적이고 어필력이 좋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감정 컨트롤. 항공승무원을 포함해서 이 서비스직 직무들은 감정 노동자라고도 불리죠. 내 감정을 숨기고 상대방의 감정에 맞춰서 서비스를 해야 하다 보니까 감정 컨트롤이 굉장히 중요해서 실제로 면접이나 자소서에서 행복하다, 즐겁다, 아름답다, 아름다운 모습이 너무 좋아서 행복할 것 같아서 지원했다 이런 감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면접관들이나 인사 담당자들이 실제로 어떻게 느끼냐면 이렇게 자기 감정에 충실한데 다른 사람 감정에 컨트롤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조금 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모습보다는 이성적이고 다른 사람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사람을 훨씬 더 선호한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한마디로 면접 때 울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미소를 짓는다는 건 감정적인 게 아니라 태도적인 부분으로 미소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보다는 조금 이성적이고 냉철하게 나는 상황을 컨트롤할 수 있고 사람들의 감정을 공감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성실함. 실제로 이 세 가지 기업 모두, 세 가지 산업 모두 스펙적인 부분을 아주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 뭐 학력이라던가 학점, 어느 정도 학점 정도를 많이 보는 편이고요. 외국어 능력을 많이 보는 편인데 그 이유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서비스직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떤 기획력이라던가 엄청난 분석력, 시장 분석력들을 요구하기보다는 정말 현업이에요. 실제로 손님을 만나고 응대하는 실무자의 역할을 한단 말이죠. 이런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실제로 우리가 몸을 써서, 그쵸? 어떤 감정을 써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어떤 뛰어남보다는 그냥 늘 꾸준히 성실하게 내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훨씬 더 선호한다라는 걸 보시면 되겠는데 이건 항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는 좀 꾸준하고 성실하게 나를 개발하고 그리고 내 관리를 할 수 있는 인재라는 걸 어필을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수한 사람보단 꾸준한 사람을 훨씬 선호한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